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가에 손을 뻗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이 그 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에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 멤버십 구독자분들 중에서 월배당 부티크 플러스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금가격에는 다소 영향이 있었지만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은요, 그냥 이제 미국의 힘을 자랑하려고 공격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제 뒤편에서 다 계산을 하고 공격을 한 거더라고요. 이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산한 게 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요. 하루 뒤에 백악관이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밑에 파포라는 문구도 같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포라는 문구가요, 까불면 혼난다라는 문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비속어도 들어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하면 안 된다고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정서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올린 이유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반하면은 언제든지 그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제 본인의 이렇게 소셜미디어 계정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된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행태를 보면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노주의이고 하나는 서방구인데요. 200년 전에는 멀로주의라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멀로가 유럽을 대상으로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뭔 일이 일어나던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이 이 멀로주의와 조금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이름을 앞에 따가지고 돈노주의로 요즘에 새롭게 불리우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 접근을 좀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선 행동이 바로 베네수엘라 공격이었습니다. 서방구라는 단어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서방구입니다. 다른 대륙, 즉 이제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곳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어가 바로 서방구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서방구라는 경계를 쳐놓고 지금 돈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륙에서 무력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으로 베네수엘라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유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손을 뻗은 분야가 바로 유가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가에 손을 뻗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는 이 차트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다 모두 유가 가격의 차트이고요. 자, 여기 보이는 초록색은 미국의 개인 소비자 물가 차트예요. 자, 어떤가요? 유가가 물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보이시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코어 PC와 비교를 해봐도 유가는 미국의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11월에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는 금리 인하하고 또 하나는 주가 상승인데요. 금리가 인하되고 주가가 상승해야 국민들의 생활도 조금 나아지면서 이 불만의 소리도 조금 줄어들고 이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유가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 요즘에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파란색이 주식인데요, 나스닥 100 주가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상단을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올라가려고 조금씩 상단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요, 조금 이상할 만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조용하지 않나요?
너무 안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배후에 재무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못 올라가게 바이백을 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지난 기사기는 한데 주식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 탁구가 계속 나왔었다. 그 이후로는 주식이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주식이 하락한다면 또 트럼프 탁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하고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던 주간이었어요. 다음 주는 CPI하고 PPI가 발표되는 물가 주간인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은요, 시장을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않았어요. 특히 어제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률은 4.4%로 나왔고요. 고용 증가는 이제 5만 건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그랬지만 여전히 둔화하고 있지만 둔화하는 속도는 완만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고용 발표 후에 금리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반면 이번 주에 금가격은요, 이 지정학적 요인의 이제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역시 고점을 이제 계속 뚫으려고 시도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파포를 외치는 미국 대통령 사진을 게시한 백악관도 조금 이상하고, 또 대통령이 외치는 파포에 또 욕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상식에서 볼 때는 뭔가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자, 마치 지금 통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지금 철저히 계산하고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석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죠. 중간 선거에서 지면 이제 본인이 탄핵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주가 상승, 금리 하락이 본인이 이제 표심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올해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많이 노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우리들도요, 이 포지션에 맞게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11월까지는 이제 이 포지션에 맞게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 주식 40%, 금 40%, 채권이나 장기 채권에 20%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비중대로 안 가시고 또 본인의 뷰에 맞춰서 또 여기서 조절해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